자, 우리 역사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자가 있는데요. 무슨 한자냐면 이게 지나다 할 때 역자예요. 뭐가 지나가다, 그 다음에 사자는 뭐냐면은 기록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록하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의미로는 일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서로 세대 차이가 조금 많이 나가지고 선생님이 양심상 이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 그 그림일기 숙제 해본 적 있어요? 오, 진짜? 같은 세대네, 우리. 다행입니다. 자, 우리 보게 되면 역사의 의미는요, 땡땡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래. 그래서 인류는 뭐야? 사람이죠. 사람이 남긴 물질 물명, 뭐 물건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물건들, 아니면 정신적인 묘사, 뭐 전해져 내려온 생각들 있잖아. 이런 거를 포함한 모든 발자취가 역사라는 의미인데, 혹시 이 땡땡에 들어가는 거 알겠다는 친구 있어요? 기억. 응얼거렸어. 방금 누가 응얼거렸어. 한번 적어봅시다. 과거입니다. 맞게 응얼거렸다. 응앙 이랬던 것 같아. 좋습니다. 우리 역사는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거짓말을 쓰고 상상을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일기에 제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혹시나 선생님의 높아심을, 정말 우리 요즘 약간 어이가 이제 깜짝깜짝 놀라게 선생님 만든 친구들이 있어서 적어왔는데, 발자취가 무슨 뜻일까? 발자취. 국어에도 많이 나오잖아. 뭐에 발자취를 따라. 발자취가 뭐냐면 발자국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걸어가는 발자국. 우리 눈 오는 거리 이렇게 걸어가면은 발자국 남죠. 그럼 발자취라는 게 뭐겠어? 이 우가우가 하는 선사시대 사람들부터 지금 현대 인류까지 쭉 남긴 발자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발자취는 너희들 앞으로 고등 국어까지 되게 많이 등장할 용어예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별표 치고 갈게요. 역사의 두 가지 의미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요거 물어볼까? 요거 시험에 안 나오면은 이 선생님 성격이 약간 눈치챘을 텐데, 친해지면 굉장히 웃긴 사람인데요. 안 친해지면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선생님 명동 가서 춤추겠습니다. 이거 안 나와.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온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우리 기억을 해볼게. 역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무슨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라고 하면, 첫 번째는 사실로서의 역사야. 사실, 팩트, 이거 팩트야? 라고 얘기하잖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일어난 사실 그 자체야. 사실 그 자체. 그래서 이 단어는 아셔야 되는데, 우리를 이걸 뭐라고 해? 객관적이라고 얘기하죠. 객관적인 역사다라고 선생님이 시험에 내실 수 있어. 누가 봐도 사실이야. 선생님이 여자야 남자야? 누가 봐도 여자야. 그죠? 요런 식의 얘기, 사실로서 역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선생님 기록은 뭔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 글을 쓰는 사람, 기록자가 과거의 사실 중에서 내가 의미 있다고 판단한 것을 선택해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이 취향껏 선택한다. 취사선택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내가 취향껏 선택을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옷이 이렇게 있고, 아니면은 편의점에 과자가 이렇게 있고, 올리브영에 화장품이 이렇게 있는데 취향껏 고를 거 아니야. 그죠? 내 취향껏. 그래서 한마디로 이 사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록하는 사람이 내 취향껏 선택을 한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록으로서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주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주관적, 객관적, 우리 국어에도 많이 등장하는 말이죠. 난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약간 어려운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뭐냐면 사관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역사는 하나 적어갈게. 뭘 좋아하냐면 줄임말을 듣다 좋아요. 역사는 줄임말을 엄청 좋아해. 이게 꼰대의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은근 요즘이랑 비슷하게 맞습니다. 뭐가 비슷하냐? 줄임말을 좋아하는데요. 사관이라는 게 뭐냐면 사자가 역사가 할 때 사자고요. 관자는요, 관점할 때 관자입니다. 그래서 사관이라는 게 뭐냐면 역사가가 조사한 내용 중에서 내가 취사 선택한다고 했죠? 그거를 하는 역할이 사관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약간 이제 너희들이 처음 봐서 당황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요런 스타일 좋아해요. 자, 근데 요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 옷을 다 걸어놓고 누구한테 얘기할까? 서연이한테 이거 입을래라고 하면 입을래? 그죠? 좋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고요. 요쪽에 앉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재선이 맞죠? 우리 수업 시작 별로 안 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고, 첫 시간이어가지고 안심을 준비했어요.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화면에 있는 거 빠르게 이렇게 좀 따라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자, 이어서 해보자. 선생님의 이 버프 이런 거 좋아하는데, 자, 우리, 서연이한테 입으라고 하면 입을래요? 아니, 그렇게 바로 하면서 상처받잖아. 그래서, 어쨌든, 이 옷에도 취사 선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이 역사가야, 선생님이 기록하는 사관이야. 선생님이 쓰고 싶은 게 있겠지. 그 다음에 우리 건우가 쓰고 싶은 게 있고, 서연이가 쓰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다 관점이 다르잖아. 이게 사관이에요, 사관.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나는 조선시대가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관도 있을 거고, 나는 조금 당나라 문화가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럼 같은 걸 기록을 하는데, 이 조선시대 좋아하는 사람은, 조선시대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적는다던가, 조선 위주로 적는다던가, 당나라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를 서술하면서도 당한테 영향을 받은 부분을 많이 적는다거나 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밑줄 칠게요. 사료 해석에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즉, 사관에 따라서 많은 역사는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넘어가서 이제 역사 학습의 목적, 이거는 읽고 넘어가면 돼.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만 할 줄 안다라고 하면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빠르게 갈게요. 자, 역사를 왜 배워야 되냐라는 내용인데, 왜 배워야 되냐면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을 향상한다라고 하는데, 탐구는 뭔가를 굉장히 오래 본다는 거야. 역사 탐구하는 과정에서 역사 사건끼리 인과관계가 있는데 이것도 알고 봐야 돼요. 선생님이 교재에 밑줄 쳐진 거는 이 수많은 데이터상 너희 선배들 가르쳐 봤을 때 요 단어 조금 어려워하더라 이런 거 밑줄 쳐놓은 겁니다. 자, 인과는 뭐냐면요, 원인 할 때 인자예요. 과자는 결과 할 때 과자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라는 뜻이야. 그래서 역사를 막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의 원인과 결과가 뭘까라고 생각을 할 때 역사를 배워두면 좋더라라는 겁니다. 즉, 생각하는 사고력과 이게 맞아? 라고 하는 비판력이 향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선생님은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교훈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어떤 이제 역사에 어떤 사람을 봤는데 되게 인생을 잘 살았어. 되게 잘 살았어. 근데 부모님한테 개판, 멍멍이판으로 했어. 효도를 안 해서 불효자였어. 근데 마지막에 그 사람이 막 엄청 울면서 이제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저 감나무를 좋아했는데 감을 좀 더 사다 드릴 걸, 이런 우는 내용을 선생님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조금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선생님도 머리가 굵어졌다고 돈 번다고 엄마 아빠 말 안 듣겠죠. 근데 엄마 아빠가 좀 잔소리를 했을 때 그 역사적 사람을 딱 보면서 아 맞아, 그 사람이 감나무 보면서 울었어. 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잔소리를 해도 잘 들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훈을 습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볼까? 우리 이순신 장군님, 아기 때 부모님 위인전 많이 읽혔죠? 뭐 이순신 장군님. 아니면 뭐 세종대왕, 우리 관원 가면 세종대왕 항상 있잖아. 세종대왕 이러한 분들의 위인전을 읽으면서 본받을 만한 점이 있잖아. 교훈이 있잖아.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역사 공부하는 이유다. 그 사람들이 살았던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 요거 정체성이라는 거 조금 헷갈리면은 내가 누군가라는 건가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면서 아, 나는 수많은 세계 지도 속에서 한국, 그 중에서 나만을 태어났구나. 약간 요런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역사는 세계사죠. 그러다 보니까 아, 아프리카가 있어? 유럽이 있어? 등등등이 있구나. 뭐 미얀마가 어디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시공간에 살았던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또 선생님의 함양이 뭐냐라고 했을 때 누가 굉장히 이상한, 아 맞아, 선생님이 함양이 뭐야라고 했을 때요, 한 2년 전인 것 같은데 어떤 선배가 너희들과 그 당시 동갑이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함흥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 함흥에 사는 양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거는 말인가 똥인가 해서 집에 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함양한다는 게 뭐냐면 내용이 어렵잖아. 그러면은 약간 포함하고 이 양자가 뭔가 기르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뭘 포함해서 길러낸다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 바른 태도를 함양해라, 바른 태도를 가져라, 품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함양이라는 뜻 약간 이제 잔소리 하시거나 선생님들이 많이들 쓰시는 단어입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면요, 우리 친구들 교과서에 나오는 자료 잘 안 보니까 선생님이 다 넣어왔고, 사실 내신은요 교과서에 나오는 자료를 엄청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자, 역사 속 인물을 서로 다른 시선으로 본다라고 해서 우리
저 뒤쪽에 로마 쪽 가게 되면은 알렉산드로스 들어봤을 거야. 너희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친구들이나 아니면 연인이랑 막 미술관 데이트 하잖아. 그러면 요 알렉산드로스 그림을 꼭 한 번씩 보게 될 정도로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본 걸 가지고요, 로마의 플루타르코스라는 사람, 그 다음에 인도의 네루라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요. 같은 사람을 두고. 그래서 보게 되면 알렉산드로에 대해서 플루타코스라는 사람은 강한 승리욕과 지도력을 가진 사람으로 너무 좋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얘는 굿이야, 너무 좋아 라고 칭찬을 했다는 거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이야, 알렉산드로스는 뜨뜻뜨 보게 되면은 그에게 정복되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는 4번이라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인도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인도는 서북부의 작은 지역을 빼고는 그에게 정복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인도는 얘한테 정복될 뻔했는데 잘 살아남았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요게 이 자료가 왜 실려있는지도 너희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이 같은 인물을 보고 요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구나 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라는 거 등장하는데요. 자, 사료하면 너희들 뭐 떠올라요? 무슨 대답하거나 머릿속에 뭐 떠오를지 너무나 잘 아는데, 멍멍이 고양이 키우는 사람 없어요? 동물 안 키워요? 진짜로? 동물 안 좋아해? 네? 선생님은 동물 키우는데 한 명 있을 줄 알았는데. 자, 우리 사료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 동물 떠오르죠. 동물 사료 아닙니다. 동물 사료를 역사에서 배울 일은 없으니까, 자, 사료는 적어볼게요. 역사의 재료입니다. 역사의 재료예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역사는 줄임말을 됐다 정한다고. 사료가 무슨 뜻이냐면요, 역사의 재료입니다. 선생님이 사학과 들어갔을 때 진짜 막 질리도록 봤던 게 사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사료는요, 옛 사람들이 남긴 흔적이야. 자, 100년이 지나잖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이 사료가 되는 거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아이패드도 사료가 되는 거고, 분필도 사료가 되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뭐 이런 걸로 안 쓸 수도 있잖아, 그죠? 보게 되면은 흔적이고요, 문서도 해당이 되고요, 기록물도 해당이 되고요, 그림도 해당이 되고요, 경복궁 같은 건축물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움집터, 이렇게 집터도 해당이 돼. 근데 집터는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 땅에 위에다 건물이 이렇게 세워졌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건물이 다 사라진 거야. 근데 뭔가 건물의 자재나 아니면은 여기 아파트가 있었던 것 같다, 아니면 궁전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집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음성 기록도 됩니다. 선생님, 음성 기록이 돼요? 세종대왕의 목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고, 약간 근현대 오게 되면서 녹음 기술이 나오게 되면서 음성 기록도 해당이 되고요, 영상 기록도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사료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 특징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 건데,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선생님이 명동에서 춤출 정도는 아닌데 조금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노란색 별표를 지을게. 자, 역사를 탐구하거나 역사책을 쓰는데 당연히 쓰겠죠. 뭐 재료가 있어야 만들 거 아니야. 너희들 김밥 만들 때 햄이랑 밥이랑 뭐 김이랑 등등 있어야 김밥을 만들지. 아무것도 없는데 김밥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요거 2번 중요해요. 자, 역사의 재료가 되는 사료에는 과장되거나 잘못된 내용 또는 누락되거나 조작된 내용이 있다 없다, 동그라미 X 한번 쳐봅시다. 이 이제 퍼포즈 가지고 예시를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이제 서연이가 바로 안 있는다고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런 것처럼 본인의 취향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있어요. 잘못된 내용, 과장된 내용, 조작된 내용이 있고요. 요거는 약간 더 상식으로 알고 가면 좋은 유명한 말인데 뭐냐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역사는요, 이긴 놈이요 지 맘대로 적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역사 공부를 하는 내용이 마구 적혀있는 것 중에서 이게 과연 맞아? 라고 고민하면서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가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작되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습니다. 뭐 기억을 해주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때문에 사료 비판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살짝 자세한 내용인데, 외적으로 비판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사료가 맞나 아닌가, 이게 과연 사실인가 아닌가 정도를 비판하는 게 외적이야.
근데 내적은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이 사료를 쓴 사과는 이 사람인데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얘 좀 약간 사기꾼 같은데? 아니면 사료 속에 문맥도 선생님 밑줄 쳐놨는데 자 너희들 뭐 한의원 가본 적은 요즘 없으니까 여기 손목에 이게 손가락을 탁 대시면 심장박동이 느껴집니다. 이거를 맥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겠어? 흐름이잖아. 그래서 문맥은 문장 속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문장 속의 심장박동처럼 흐르는 흐름이야. 자, 그래서 글을 쭉 읽어서 이 문맥을 통해서 진짜 의미가 뭘까? 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는 건 내적 비판이야. 이거는 국어 시간에도 되게 많이 보는 단어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역사가는 사료 비판을 거친 자료를 바탕으로 고고학, 문학, 인류학 등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방법과 본인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너희 교과서도요. 대다수가 맞다고 생각하는 해석이 적힌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배웠던 때나 너희들 교과서랑 많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문자 자료와 비문자 자료가 나와요. 자, 문자 자료는 책, 그 다음에 글에 적인 금성본이라고 하죠. 이렇게 새겨진 글 이런 게 될 거고 비문자 자료는 물건 그 다음에 약간 이제 가서 보게 되면 건축물, 터 이런 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씩 복습하면서 꼭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비상 교과서 보게 되면은 요런 거 있어. 이거는 굳이 뭐 학교쌤이나 학원쌤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진 않을 거지만 굉장히 친절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고등관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힌트를 하나 주자면 너희들의 결국 최종 목표는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 가는 거잖아. 자 뭐냐면은요. 최근에 평가원이 발표를 했어. 뭐라고 발표했냐면 독서형 문제를 많이 낼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수능을 칠 때 독서형 문제를 낼 거다. 저 독서가 뭐야? 책 읽어도 뭐 있어? 책 읽으면 그림도 있죠. 책 읽으면 지도도 있죠. 책 읽으면 글도 있죠. 이거를 너희들이 얼마나 이 문제의 정답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낼 거야 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교과서, 이것도 2022 개정 중등으로 바뀐 거거든요. 이게 이전 개정판에는 없었어. 비상교과서에. 새로 생겼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앞으로 너희들한테 이 지도 보는 법, 그림 자료 보는 법을 시험에 많이 내겠다는 소리예요. 꼭 보세요. 선생님은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복습할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꼭 보고 가십시오. 자 그리고 요거는 선생님이 넣어놓은 건데 자 너희들이 앞으로 역사책을 보다 보면은 기원 전, 기원 후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야. 아니면은 뭐 어디서 다큐멘터리를 보던지 뭘 하던지 기원 전, 기원 후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 도대체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다음에 문명 파트 넘어가게 되면 기원전 1800년부터 기원전 5000년부터 아니면은 갑자기 236년부터 막 이런 말이 등장할 거란 말이야. 그럼 시기 파악을 해주셔야 되잖아. 그래서 적어놨는데요. 자, 우리 기준점을 보게 되면은 혹시 교회 다니는 친구, 성당 다니는 친구, 절 다니는 친구, 무교. 선생님도 무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주 종교색 빼고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시는 분, 근데 얼굴은 알잖아. 우리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 정말 슬프게도요. 역사의 최강자는요. 유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맘대로 정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이 Before Christ라고 해서 BC, 기원 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를 아노 도미니라고 해가지고 AD라고 쓰는데 AD는 거의 안 써. 그냥 236년 2026년 이런 식으로 써. 앞에 뭐가 안 붙어요. 그러면은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고 지금 2026년이잖아. 지금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2026년이 흐른 뒤라는 뜻입니다. 근데 Before Christ 이전으로 가는 거는 좀 구분을 해줘야겠지. 우리 수학 문제 풀 때도 마이너스 6 뭐 이런 식으로 써놓잖아. 근데 플러스는 굳이 안 쓰잖아요. 플러스는 그냥 6 이렇게 쓰잖아. 똑같아. 그래서 기원 전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0년 전이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너희들 수학 좀 잘하시나요? 자, 우리 보게 되면 무슨 말이야? 자, 우리 볼게. BC 5000년이고요.
BC 1000년이 있어. 자,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과거게? 5가 과거일까? 1000이 과거일까? 손을 들어봅시다. 5000년이 더 과거다. 좋아요. 똑똑합니다. 맞아요. 숫자가 거꾸로 개념이야. 숫자가 클수록 더 과거야. 왜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 개념이잖아. 요것만 기억하면 죽는 과정은 끝나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예시 적어놨습니다. 네, 예시 꼭 보세요. 예시 꼭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밑에 나오는 거 세기 한번 보고 가드릴게요. 자, century라고 해가지고 21세기, 22세기. 그래서 최근에 뭐 21세기 대군부인 막 이런 식으로 드라마 제목도 나오잖아. 세기는요 뭐냐면 100년 단위예요. 100년 단위마다 바뀌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규칙 1, 2가 있는데요. 사실 요거는 막 아직 중등 과정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중등 과정에선 기원 전, 기원 후만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 고등 과정 가면 세기도 좀 구분을 해주셔야 돼. 근데 미리 잠깐만 얘기를 하고 가게 되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150년이야 지금이. 지금 150년인데 이게 몇 세기일까 궁금할 수 있잖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뒤에 두 자리를 가리세요. 뒤에 두 자리를 가리면 1이잖아. 1 플러스 1 하면 2세기가 되는 거야. 왜냐면 100년 단위니까 150이면 2세기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럼 지금은 몇 년이야? 2026년이야. 선생님 뒤에 두 개 가리랬죠. 플러스 1. 몇 세기야? 21세기야.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딱 떨어지는 거냐? 딱 떨어지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딱 떨어지는 거. 우리 선생님 400년 있어요. 400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은 더하기 없이 앞에 숫자 그대로입니다. 왜 100년도 아니니까? 4세기. 자, 그러면은 또 한번 해볼까? 얼마일까? 자, 5000이 얼마일까? 5000년 얼마일까? 54년. 5세기로 만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꼭 보시고, 사실 선생님은 사학과 들어가가지고 역사를 배웠지만 뭐 이런 걸 따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은근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아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요거는 너희 교과서에 나오고 중등과정에서 꼭 알아야 돼요. 자, 선사시대라는 거 지금도 배울 거거든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 다음에 역사시대라는 걸 배울 건데, 기준이 뭐냐면 문자가 있고 없고, 영어, 로마어, 이탈리아어, 한글 이런 게 있고 없고야. 자, 그래서 이 선자가 뭐냐면 한자 안 적으셔도 돼요. 이렇게 쓰는 건데, 먼저 선자. 또 선생님 한자 잘 쓰죠. 사실 선생님은 한자도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약간 내 자랑 너무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먼저 선이어서 역사가 있기 전 시대라고 해서, 이거는 무슨 말이야? 글자가 없이. 글자가 없던 시대야. 선생님 그럼 글자가 없으면 이 시대를 어떻게 알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유물, 물건, 유적, 장소 같은 걸 통해서 보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세계사고, 한국사고, 선사시대 공부, 구석기, 신석기를 보면 자꾸 무슨 뭐 토기니, 자꾸 뭐 망치니 막 이런 거 보라고 하는 이유가 글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유물들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역사시대는 선사시대 뺀 모든 글자가 있는 시대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선생님만 쉽나요? 괜찮죠? 괜찮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 탐구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올 거냐면요, 뒤에 선생님한테 문제 몇 개 풀어볼 거지만 순서 찾기 문제로 나올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1, 2, 3, 4가 있는데 이거를 학교 선생님이 기니, 디리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배열해라. 아니면은 예시를 들어놓고 예시를 이제 순서대로 나열해라 라는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출제 확률 한 75% 정도라고 얘기할게요. 왜냐면 선생님들 시험 내기는 너무 좋지. 사실 기니 딕딕 해놓고 순서 맞추러 하면 되니까. 그래서 봐주시면 되는데, 자, 역사 탐구 방법은요, 생각을 하면 돼. 먼저 주제를 선정을 해야겠지. 뭘로 하겠다. 주제를 선정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돼? 자료를 수집을 해야겠지. 자, 복습. 역사의 자료 뭐라고 부른다고? 사료. 고양이 원명이 사료 아니고 사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다 모아놨어. 그럼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하죠. 너희들 약간 그 아이브 포카 막 그런 거 다 모아놓고 여기는 레이, 여기는 원형 이런 식으로 막 분류해가지고 하드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석과 해설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결과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제를 선정한다, 자료를 모은다, 자료를 분석하고 해설한다, 그 다음에 결과 정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단어 하나만 보고 갈게. 아카이브. 되게 있어 보이죠? 아카이브가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 디지털 포털이라고 생각하면 돼. 디지털 포털. 하나만 모아놓은 디지털 포털.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걸 예시로 들어볼까? 맞아. 요즘은 국중박이라고 하죠. 국립중앙박물관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직접 가서 안 봐도 유물을 막 확대까지 해서 다 볼 수가 있거든? 그런 거를 아카이브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게 아카이브야. 요즘은 사실 그래서 자료 수집할 때요. 도서관도 가고 박물관도 가지만 디지털 아카이브를 굉장히 많이 활용해요. 선생님도 사실은 막 강의할 때 너희들이라도 시간 있으면 영상을 되게 많이 보여줄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아카이브야. 그리고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진리도로 갔습니다. 우리 사학과의 꽃은 답사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도 막 선배들이랑 가서 막 그 문화유적지를 보고 오는 거야. 그리고 교수님, 보통 교수님 한 명에 조교 한 명에 선배들의 이제 후배들 이렇게 가는데 1학년은 또 대학가는 못 빠진단 말이야. 근데 또 우리 사학과는 이 막걸리를 그렇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가서 즐겁게 가서 같이 보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자료 분석과 해석을 하고요. 탐구 결과를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확인 문제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확인 문제 넣어놨어요. 자, 1번, 2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다 해가지고 선생님이 3분 드리겠습니다. 11시 6분까지 한번 풀어보십시다. 그리고 정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고요. 뭐 틀렸다고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스스로 문제를 풀면은 아 내가 요거 더 봐야겠다가 느껴지시니까 풀어봅시다. 다들 너무 잘하는걸? 그리고 우리 최종 결과로 요번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오시면요. 선생님이 뭐 수요 없는 공급일 수 있지만 굉장히 귀여운 키링이 있습니다. 테디베어 곰돌이 키링이 있어요. 독수리 키링도 있습니다. 100점 맞으시는 분께 상품으로 드리도록 할 겁니다. 뽐뿌가 좀 오시나요? 좀 오시나요? 뽐뿌가. 걔 귀여운 키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할 수 있는데 원하시면 간식으로도 교환 가능합니다. 100점 맞으시면은 소정의 상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교육학에서는 그러한 이제 상품을 걸고 교육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선생님도 사실 엄마가 핸드폰 바꿔줄게 했을 때 제일 결과값이 잘 나왔기 때문에 상품 좋죠. 너희들도 그런가요? 핸드폰 바꿔준다, 아이패드 사줄게, 아니면 뭐 용돈 줄게, 게임 뭐 이제 현질하게 해줄게 그러면 열심히 하시나요? 좋아요. 선생님도 핸드폰 바꿔주기가 제일 꼼꼼하게 컸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은요, 선생님이 벌어서 사야 돼가지고 이제 누가 그런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잘할 자신 있는데. 좋습니다. 저 좀 다 푸셨나요? 괜찮아요?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 자, 사실로서의 역사. 그 다음에 하나는 뭐가 있었어?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었죠. 이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안 나오면은 선생님이 춤추겠다. 사람들 앞에 춤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보게 되면 자, 우리 정답 먼저 얘기할게요. 선생님 소개 급해서 기억 이은이었습니다. 자, 프랑스의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었다. 진해 시황제는 효노의 침입을 격퇴했다. 사실이고요.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는 민족문화 발달에 민족문화 발달에 기여했다라는 거는 뭐예요? 이 사관의 생각이죠. 그랬다더라 라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기록으로서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맞추셨을까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야. 이번 내신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될 수가 있다는 건데 다음은 가족의 역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순서대로 나열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가족 중에 누구의 역사를 쓸 것인지 선택한다. 뭐예요? 주제 정하기였죠. 주제 정하기. 자, 수집한 자료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른다. 자료를 골라서 취사 선택하는 거였죠. 필요에 따라서 자료를 선택하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 보게 되면은 가족과 인터뷰하면서 가족 사진과 관련된 이야기 질문하겠다. 이거 뭐야? 자료 수집이었습니다. 그죠? 자료 수집. 자, 그 다음에 서술 방향에 따라서 제목과 차례를 정하고 가족의 역사를 서술한다. 이게 조금 헷갈렸을 수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에 발표한다라는 거잖아. 결과를 뭔가 정리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다가 제일 먼저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라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퍼펙트 하시겠습니다. 우리 실제 시험은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다 맞추셨나요? 맞췄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자, 빈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진짜 다 맞춰야 된다.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 자, 옛날 사람들이 남긴 흔적으로 역사 연구에 이용하는 자료이다. 뭐였습니까? 사료. 사료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역사가가 사료에 대한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작업. 요거 조금 헷갈렸을 수 있는데 사료 비판이요. 선생님 생각에 요거도 조금 틀린 친구도 있을 것 같아. 사료 비판. 사료 비판. 중요합니다. 고등까지 중요해요. 선생님은 사실 중등 내신만 보면 더 쉽겠지만 너희들의 고등 과정까지 조금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능이나 이런 얘기도 좀 종종 할 거예요. 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땡땡땡땡은 지도에 영토나 경로 등의 역사 정보를 나타낸 자료다. 그러면은 이게 뭘까 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역사는 되게 단순 무식한 친구들입니다. 줄임말도 좋아하고요. 정답이 딱 들어가 있어요. 쫄지 마요. 역사 지도 있습니다. 역사 지도. 어이가 없죠? 어려웠는데. 자, 역사 지도는 지도의 영토나 경로 등의 역사 정보를 나타낸 자료가 되겠고요. 땡땡은 탐구 주제와 관련된 유적이나 현장을 직접 가서 살펴보는 조사 방법이다. 선생님은 요 단어를 보면은 자꾸 이제 이런 거 하면 안 되지만 막걸리가 생각이 나는데 답사였습니다. 답사. 답사는요, 밟을 날짜. 밟을 자. 역사를 밟아간다는 뜻으로 사업가 가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됩니다. 답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사례를 구분해서 써라 라는 식으로 등장을 하는데 자, 순서를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복습할게. 더 이상을 안 봐주면 되고 쉬운 부분이어서 탐구 주제 선정하고 수집하고 분석과 해석하고 결과 정리한다고 했어요. 그죠? 봅시다. 자, 탐구한 내용을 1분 이내 동영상으로 만들어 표현한다고요. 제일 마지막이죠. 제일 마지막 결과 정리라고 생각해 주셔서 4번이라고 할게. 요거 4번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한류라는 용어를 검색해서 관련된 기사 모은 다음에 자료 수집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었고요. 신문 기사 중 한류를 주제로 다룬 칼럼을 골라 시기별로 분류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3번 순서에 해당되는 거였고 자, 2000년대 한류와 2020년대 한류의 특징을 주제로 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너무 쉽네. 개꿀이나 하실 텐데 쌤이 숙제로 나가는 거 난이도 어려워요. 근데 실제로는 이 수준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숙제 하시면서 한 번 더 정리해보시고